내가 기후 난민이 될 수도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그 전에 어른들은 과연 했었을까? 라는 생각이 들어요. 혹시 하셨어요? 기후 난민? 그 개구리를 물 안에 넣고 끓이면은 이게 서서히 온도가 변하면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그 사이에 아 진짜 인간도 위기구나라는 생각을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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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복. 네. 이렇게. 이렇게. 네, 오케이. 가장 기억에 남던 해. 일단 2018년이죠. 그때 여름이 진짜 더웠어요. 제 인생에 그렇게 더웠던 여름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에어컨도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외에는 안 켰는데 그때는 일단 살아야 되겠다. 그것이 정말 직접적인 일상생활에서 위기감으로 왔었던 것 같아요. 2002년, 2003년 얘기해도 될까요? 그때 몇 살이었었어요? 2004년생이어서 그래요? 와, 없으셨구나. 작년처럼 뭐 40일 정도는 아닌데 많이 왔어요. 그래가지고 저희 하우스가 다 잠겼어요. 배를 띄워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수확을 하는 거예요. 빨간 고무대야. 뉴스에서 뭔가 본. 그거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밀고 다니면서 수확하고 그랬죠. 근데 그게 그때 아마 기후 변화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게 이렇게 점점 이게 진행이 되면서 네, 횟수도 늘어나고 양도 많아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인데 왜냐면 저는 막 고등학교 교복 이거 동막 좀 예쁘잖아요. 중학교 교복보다 예쁜데 이걸 입을 생각에 엄청 들떠있다가 코로나도 그렇고 막 장마도 그렇고 계속 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해가 갈수록 그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로 일어나고 있어서 어쩌면 코로나는 기후위기에 가장 어떤 대응을 촉구하는 사인 신호가 아닐까. 다음 단어 네, 위기감. 위기가.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할머니께서 담그신 김장김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이번에는 이 김장 배추가 농사가 다 안 돼가지고 새로 배추를 사서 김장을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도 기후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나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됐어요. 10월에 가을 장마가 왔다라는 말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10월에 비가 많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9월에 심은 배추나 무가 막 커야 되거든요. 그때 커야 되는데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냉해를 입거나 전체가 썩는 그 배추 무름병이라는 게 또 전국을 이렇게 딱 휩쓸다 보니까 저희도 그래서 올해 김장을 못 합니다. 배추가 없어요. 어쨌든 농촌에서는 그 굉장히 위기가 오는 거죠. 그거를 수확을 해서 어쨌든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이게 온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색깔이 안 오는 현상이 생기거든요. 근데 그 포도 색깔이 안 오면 맛에도 차이가 있어지는. 아무래도 맛의 차이가 있죠. 색깔이 덜 오면 맛이 없으니까 이제 많이 안 팔리고. 많이 안 팔리고 또 문제가 있는 거죠. 뭐지? 최근에 맥도날드에서 막 채소, 양상추 수급 안 돼서 막 그거 빼고 수급한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막 쿠폰도 주고 이랬잖아요. 그러면 그거 맥도날드는 정말 제 동네에도 있고 어디 나가도 다 있는 맥도날드니까 그럴 때 위기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농촌에서 그렇게 일어난 변화가 결국 도시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영향을 미치니까. 올해 그 콥26 그 연설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물에 잠긴 하반신 정도가 물에 잠긴 채로 이제 연설을 했잖아요. 우리나라는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했고 어떤 위기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. 이런 그 연설을 하면서 전 되게 충격이었는데 그것도 저는 또 뭘 생각했냐면 이 기후 위기 문제는 국가 간의 불평등도 상당히 강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의 한국에서도 어떤 빈부격차에 의해서의 불평등도 상당히 강할 수 있다. 그런 기후 불평등이란 개념을 알고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또 도시에서 있는 사람도 아니고 농촌 사람분들이 더 피해를 많이 받으니까 또 기후 불평등이 제가 그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. 나중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. 그래서 그럴 때 위기감도 느꼈던 것 같아요. 수능이 어제였잖아요.
이게 겨울에 맞긴 한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예측되지 않는 이런 날씨, 절기라는 게 있잖아요. 24절기. 입동이라고 하는 거는 겨울을 세우다. 그날이 21도인가 그랬거든요. 9월에 평균 30여 년 동안 평균 기온이 그때 기온인 거예요. 작년에는 한 40일 정도 비가 왔어요. 계속 비가 오고 포도도 안 익고 막 그 포도도 터져 나가니까 우울하다 뭐 이런 감정이 많이 들었죠. 작년 여름 생각하면 그냥 차 타고 비 쭉쭉 내리는 차 안에서 이동했던 기억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 뭔가 우울을 많이 느꼈어요. 타국에 엄청난 기후 위기 상황이 보도될 때, 아니면 올해 이제 시베리아가 막 40도까지 올라가고 유럽이 홍수나 가뭄이 막 동시에 오고, 근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, 그래서 우울한 것 같아요. 지금 유리 세대라든지 앞으로의 더 살아가야 할 세대들에게 굉장히 미안함, 우울감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. 미래. 오. 네. 다른 나라에 보면은 해수면이 상승해서 막 땅이 없어지고, 제가 만약에 어른 막 분 정도 나이 됐을 때는 제가 기후 난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냥 미래 어떡하지? 기후 난민 되면 어떡하지? 하는 뭔가 고민들을 평소에도 이렇게 잔잔히 깔고 살게 된 것 같아요. 20년도 채 못 살았는데 벌써 눈이 이만큼 쌓였던 그 시절이 사라지고, 지금은 겨울에 눈을 볼 수는 있을까라는 걱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땐 막 한강이 꽁꽁 얼고,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영하 10도 넘는 건 아주 부지기수로 있어서 지금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온도잖아요. 이렇게 보면은 그 개구리를 물 안에 넣고 끓이면은 이게 서서히 온도가 변하면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그 사이에 죽게 되는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, 사람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. 미래가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우리가 미래를 되게 희망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. 그죠? 희망을 가지고 싶지만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성. 우리가 연대하는 행동의 가능성이 지금 있다라는 것에서 저는 그래도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, 하나에서 둘 되고 둘에서 셋 될 때가 힘들지 30명이 되면 60명이 되는 거는 금방이거든요. 우리가 2005년도에 유기농을 옥천에서 우리 포도하시는 분들이 3, 4명 있었다면 지금은 거의 한 20, 30여 농가로 늘었거든요. 그럼 그 농가가 20, 30여 명이 아니고 농가 안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죠. 가족이 있고. 진짜 실천이 중요하니까. 그럼요. 예. 그래도 학교에서 기후 위기다 아니면 이제 뭐 자원 순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하면 비닐봉지를 덜 쓰려고 뭐 종이 가방 같은 거 쓰는 친구들도 있고, 그런 거를 보면 그렇게 조금씩 변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학교 전체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, 또 더 많이 알고 있기에 저희가 기후 위기를 위한 행동을 하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냥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환경을 오염시킨다라는 생각에서 좀 나아가서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에너지를 쓰고 있고, 점점 더 에너지를 더 많이 씀으로써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라는. 일단 그 플라스틱 없어지는 거죠. 안 써도 되잖아요. 그 일상생활에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은데 그거에 익숙해지기까지가 이제 시간이 걸리는, 소비자의 어떤 태도에서 생산, 자립하는 걸로 이렇게 옮겨가면,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. 화석 연료를 덜 쓰는 쪽으로 사회 시스템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부분 놓치지 않고 활동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. 희망, 절망. 기후 위기에 관련된 생각을 가진 게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모여서 활동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게 나뿐만 아니구나. 네, 저는 미래를 모르더라도 희망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, 절망적으로 본다고 해도 우리가 변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. 맞아요. 현실은 희망적일 때도 있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네.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
또 다른 조금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게 그동안의 역사가 아니었나. 그러다가 그 청소년들이나 저희 이렇게 뭔가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 만나면은 이제 그래도 그나마 희망이 생기는 거죠. 희망은 누가 주는 게 아니야. 다음 세대가 그래도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될 수 있는 활동을 하다가 죽고 싶다.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경제적인 목적으로 농업을 하던 시대에서 이제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화학 비료나 화학 그 농약을 쓰지 않는, 근데 이게 사실 기후 위기가 아니었으면 아마 그런 느낌도 덜 받았을 텐데 계속적으로 이제 위기가 오는 시대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변화하고 기회를 또 찾아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요즘 더 간절하게 드는 것 같아요. 서로에게 한마디. 서로에게 한마디. 아, 저는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았던 게 사실 학교에서 막 활동하고 할 때는 이렇게 하는 얘기가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. 우리 막 근데 실제로 대화하니까 이게 어딘가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고 앞에서 직접 설명도 해주시니까 저의 작은 소망이 있다면 우리 학생은 72년도에 태어나질 않으셨으니까 그때 맑은 공기를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때의 자연 환경과 그 맑은 공기와 이런 것들이 아직 그 머릿속에 너무 깊게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.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서로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,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열심히 노력해 보죠. 네, 진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. 그리고 미안한 마음만 엄청 컸었는데, 야, 그래도 희망이 있고 내가 미안한 마음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활동하는 마음 가져야 되겠다. 수고하셨습니다. 우리 코로나 시기지만 그래도 손 한번 잡고. 아유,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